자 봅시다. 조류가 자 횡으로 탐사한다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횡으로 탐사한다는 게 조류가 지금은 세지 않아요. 세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지그헤드를 써줘야 됩니다. 뭐냐면은 어느 정도의 더 안착되는 시간들 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 광어 잡아보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내 광어를 입질을 받고 잡는다. 손 들어보세요. 자 워킹에서 잡았을 때 광어 어떨 때 입질 제일 많이 받아요? 어떨 때 입질 제일 많이 받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쵸, 폴링 때 많이 잘 받아요. 폴링 때 많이 받아요. 그쵸, 폴링 때 받는데 조류가 없는 상태에서 멀리 던지려고 해서 무거운 지그헤드를 넣으면 떨어지는 시간이 빨라지죠. 근데 얘네들도 계산을 해요. 어디에서 떨어져서 내가 먹겠다라는. 물론 활성도가 좋거나 활성도가 없을 때는 저킹이나 트위칭을 해서 리액션 바이트, 내가 모르는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리액션 바이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던졌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딱 봤죠. 이런 거를 리액션 바이트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툭 튀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딱 삼키는 게 리액션 바이트예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폴링 바이트에 떨어졌을 때, 내가 계산해서 바닥에 거의 떨어졌겠다 싶을 때 빵 때려요. 근데 이 떨어졌겠다 싶을 때 그 시간을 늘려주면 어떨까요? 바이트 받기가 편하겠죠. 바이트 받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지그헤드에 무게를 썼을 때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저 그냥 무한 갈 건데 지그헤드는 몇 자리를 가지고 가야 되냐고 여쭤보시죠. 제가 지금 오늘 사용하는 지그헤드가 1온스, 4분의 3온스, 2분의 1온스, 8분의 3온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 갔을 때가 있고 가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조류 소통에 의해서 내가 바닥감을 느낄 수 있고, 내가 그 운영했을 때 너무 흘러지지 않는 그런 선에서는 가벼운 지그헤드가 좋습니다. 다만 우리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바닥감이 무뎌요. 그쵸? 내가 1온수를 던졌는데 4분의 3으로 내리니까 바닥감이 없어. 그러면은 1온수를 쓰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만 1온수에서 4분의 3온수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상황에 맞게 가벼운 지그헤드가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연습을 해서 내가 채공 시간을 얼만큼의 길게 받겠냐, 채공 시간을 길게 선택을 하겠냐, 짧게 선택을 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시즌이 돌아와서 빨리빨리 애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시기에는 가볍게 사용을 안 하셔도 돼요. 먹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먹이 활동도 하지만은 활성도가 떨어져요. 그럼 당연히 천천히 떨어지고 천천히 가는 아이들에게 어필이 돼요.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리는 게 패턴이에요. 아, 오늘은 먹이 활동이 좀 강해. 그러면은 좀 무거운 지그헤드로 빨리빨리 탐색하면서 그 뒤에 퉁퉁퉁 찍으면서 좌우로 한번 꺾어주고 위아래로 꺾어주고, 이러면은 보다가 튀니까 그냥 탁 잡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모든 것들의 액션이에요. 그쵸? 요즘 웜들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냥 세워만 놓기만 해도 야들야들 팔랑팔랑 이래요. 그래서 액션이 잘 나온다 그래요. 하지만 사람이 주는 액션들, 그 다음에 봉돌, 지그헤드의 무게, 이런 걸로도 충분히 변화를 상당히 많이 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 지그헤드에 대한 선택의 폭은 넓다. 예. 어떤 지그헤드가 정답이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물때의 상황에 맞게 내가 빨리빨리 하고 싶으면 물이 안 갔을 때도 무거운 지그헤드를 써보고, 그쵸? 물이 안 가서 천천히 채공을 시키려고 하면 가벼운 지그헤드 써보고. 그래서 지그헤드에 뭐 4분의 3, 2분의 1이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한테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상황에 맞는 지그헤드는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내가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딴짓할 때 무는 거 스테일까요? 광어? 광어는 스테일은 아니에요. 스테일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움직였다 떨어졌거나 어쨌든 이격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스테일 같은 경우는 웜이 떨어져 있을 때도 꼬리가 흔들리고 있거나 이런 거지, 절대로 베스처럼 딱 멈췄는데 빵 때리는 어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초보분들 조각을 올리면, 초보분들 조각을 올라오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 지그헤드 봉돌 몇 호 써요? 낚싯대 뭐 씁니까? 장비가 뭐예요? 웜은 뭐 썼어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어보고 그걸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조행기가 오늘 여기서 워러가 지금 8분의 3 지그헤드로 이렇게 잡았대. 8분의 3만 챙겨가야지. 자, 그러면은 이번 주는 좀 못 가고 다음 주에 갈 거야. 다음 주에는 물발이 엄청 세요. 물때라는 개념을 보셔야 돼요. 물때라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주기마다 틀리긴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이 친구가 몇 물때에 잡았다라고 하면 대입적으로 다다음에 몇 물때나 아니면은 바로 전후에 오시면 그 지그헤드가 쓸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다는 항상 조석, 간만의 차가 틀리고 물 흐름이 틀립니다. 그래서 야, 이게 답이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잡았다라는 응용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런 분들 있어요. 예. 또 그런 분들 있어요. 자, 봅시다. 블로그를 막 봐. 내가 태안을 갈 거야. 아니면 뭐 카페에서 봐, 조행기를. 태안 말리포 검색했어. 이 사람 잡았네. 그래, 뭐 쓰고 뭐 준비하고, 그래, 이거 뭐 준비하고 가. 근데 이 사람은 가을에 잡았어. 근데 나는 여름에 가고 있어.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자리는 봄부터 가을까지 다 나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특정적으로 봄에만 잡히는 포인트가 있고 가을에만 잡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특히 잘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검색하실 때 날짜 한번 봐주세요. 날짜. 이 사람이 5월달에 이걸 잡았네. 그럼 참고해서 작년 걸 참고하셔서 5월달에 나온 조과에서 말리포에 이쪽에서 이렇게 고기가 나오는구나 참고하세요. 블로그 보신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날짜나 물때를 생각하시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물론 물발이 셀 때 안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채비의 믿음은 갖고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절기 즈음에 잡았으면은 고기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절기가 완전히 다를 때, 상해할 때 이쪽에 나와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요즘 많이 듣는 거, 모항 내양 갔는데 꽝 쳤어요. 모항 내양 갔는데 꽝 쳤습니다. 어른이 모항 내양 갔는데 꽝 쳤어요. 모항 내양은 바람도 불었지만 가을에, 늦은 여름부터가 포인트가 되는 곳이에요. 근데 유튜브를 보시고 그 가을에 영상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워러님, 봄에 왔어. 봄에 올해 많이 들었거든요. 워러님, 꽝 쳤어요. 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모항 내양인데 왜 고기 안 나오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고기 잘 나오면 제가 거기 갔겠죠. 예, 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동해는 그렇죠. 해지고 해질 때, 그다음 파도가 조금 칠 때, 요런 거죠. 예. 그래요. 그리고 고기 물 때는 진짜 뭐 초보고 초보 할아버지고 우리 엄마가 던져도 물죠. 근데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약속의 시간, 지금 어떻게 보면 약속의 시간인데 약속의 시간에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좀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채비가 아깝죠. 우리 여러분들 장비는 딱 물어보는 게, 여러분 장비는 나 스텔라를 사야 되는데 스텔라 메모리 없어서 낚시를 못 가요. 그냥 뱅키시 사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트윈파워 사면 돼요. 굳이 그 모델이 되지 않더라도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채비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낚싯대를 운용을 해서 고기를 잡지만은 맞닥뜨리는 채비나 지그헤드나 반대로 오잖아요. 반대로. 그리고 물때가 되면 그냥 던져도 물때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낚싯대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편하려고 낚싯대나 장비가 있는 거지. 사실 저 이거 지금 오늘 잡은 거 얼마일까요? 뭐 6만원 7만원대의 낚싯대예요. 근데 불평하면서 사용하지 않죠. 물론 전에 쓰던 BP랑은 차이가 훨씬 큽니다. 예, 훨씬 커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잡아보지 못하고 랜딩을 하지 못해서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런 걸로 조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비싼 장비라고 해서 막 그렇게 막 고기가 잘 잡히고 그런 건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 돈으로 그냥 출조할 때 출조 비용을 조금 더 쓰시고 채비를 조금 여유롭게 가지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물이 이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흐를 때는, 물론 물이 많이 흐르지 않았을 때는 이쪽으로 던져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던져서 요렇게 운용이 됩니다. 근데 물발이 세지고 다운샷 같은 경우는 물발, 조류를 이용하면 엄청 쉬운 낚시예요. 엄청 쉬운 낚시예요. 무엇을 액션을 주는 자체가 필요 없어요. 조류가 액션을 만들어 주거든요. 바닥 찍고 살짝만 들어서 붕 떠서 얘가 채공이 최대한 길어지면서 최대한 낮게 가주는 게 가장 기술이에요. 가장 기술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여기가 좀 꺼져 있는지, 여기에 무슨 돌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느껴주시면 더욱 좋죠. 아무래도 돌이나 꺼져 있는 곳, 아니면 움푹 파져 있는 곳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금 약간 중급자적인 얘기예요. 초급에서 중급 넘어가는 시기에 대부분은 다 터득하고 대부분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초보자분들은 일단 캐스팅하고 바닥만 느껴주시는, 바닥만 던지고 바닥 올리고 바닥 올리고 바닥 올리고 바닥, 그러다가 보면 이거 뭐지? 이럴 때 그냥 후킹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예. 조간 차이, 조류, 속도, 물때, 베이트 피시량, 수온, 전후 차이, 물탁도 차이, 현재 위치, 광조량, 안개량, 바람, 세기, 파고, 세기, 이런 차이에 따라 조과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없고 그러더군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서 조금 안 되는 게 뭡니까? 시간과 물때를 맞추기가 힘들죠. 휴일날 나오셔야 되니까. 사람에 치이는 거야 두 번째지만은, 어떤 좋은 물때라고 해서 나오고 나오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쉬는 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 또한 어떻겠습니까? 물때가 좋고 나쁘고, 아니면 기상 여건이 좋고 안 좋고 라는 여건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아프리카 낚시 BJ가 직업이니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런 환경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적어도 채비, 기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약간 고기압이 끼거나 뭐 기압골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적어도 지그헤드 봉돌이나 온스나 어떤 쓰는 웜의 종류, 저는 세 가지 추천하는데 테일 타입, 쉐드 타입, 스트레이트 타입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조금 준비된 상황에서 어떤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믿음으로 조금 낚시를 하면 조금 더 방향이 조금 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고기 많이 잡고 싶으시면은 추석 전으로 물때 좋을 때 낚시하시면은 밤에 보름달 뜨면 밤에도 광어가 나오고, 가을철이 풍성할 때가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하셔서 낚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조금 쉬울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극복하려고. 다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건데, 매번 고기를 잡을 수 있었으면 전 낚시를 안 했어요. 재미없잖아. 안 잡히니까 열받고 잡고 싶으니까 막 하고. 근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초보자분들.